저희가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옹호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정말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안녕하세요. 부적절한 변호사들의 성재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민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볼까 해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한 3회 정도 했어요. 가서 피해자한테 돈을 받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 거죠. 굉장히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주장을 구체적으로 했고 있는 자료를 전부 다 제출했고 방어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해서 행위훼손 결정이 나왔는데 조금 특수한 걸 말씀을 드리다 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가지고 돈을 전달한 피해자 있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의뢰인이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점이죠. 사실 처분 날 때 그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된 우리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은 사실 그것도 하나가 적시가 됐어요. 그럼요. 사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가담되는 건 맞는데 내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거는 범죄 조직이라는 걸 본인이 알았으면 자기 전화번호 알려줬겠냐고. 순진하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내 전화번호 알려준 거지. 그렇지. 그럼 사실은 그거를 이제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알았으면 가르쳐줬을까? 그럴 리 없다. 이런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 사람은 혹시라도 내가 면접을 대면해서 본 게 아니라 우선으로만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뭐 신분증 사본이나 이런 걸 제출하고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 혹시라도 이상한 업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들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체가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맞다라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했어요. 그렇죠. 전달책으로 가담한 사람은 보이스피싱일지 모른다는 의심 혹은 부적절한 업체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었고 그거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업자 등록증까지 유선으로 전달하면서 이 사람을 믿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사실 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는 적법한 업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전달책의 행위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불리한 정황은 그 횟수가 많고 피해 액수가 많고 그 가담한 날수가 많은 거는 상당하게 어렵죠. 불리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는 집행절차를 타게 되는 이유가 되죠. 실제로 이제 제가 담당했던 케이스에서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돈을 인출하고 전달을 해요. 맞아요. 동일한 사람의 각각의 사건을 별도로 조사를 한단 말이죠. 똑같은 사람이 한 똑같은 날의 범죄인데 어떤 쪽에서는 무혐의가 나오고 어떤 쪽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되고 또 어떤 쪽에서는 사기 방조 의견으로 기소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사기 정범 의견으로 기소를 하고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날짜에 하루 이틀 차이인데 그게 달라져요. 이제 수사기관의 최종적인 처분이 그렇죠. 검찰청에 따라서 범죄의 행위 태양에 따라서 종잡을 수 없이 달라지는 범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이제 그 소송 기술적인 문제인데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유리한 처분을 내릴 것 같은 수사기관에서 빨리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고 빠른 처분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경찰서 내지 다른 검찰청에서 조사를 다다다다 받으면서 처분 결과를 제출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옹호를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정말 피해자거든요.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변호사도 이러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유사한 전달책으로 가담을 해가지고 기소까지 돼서 법원에 판결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다행히 그 전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이런 보이스피싱 사건의 유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가담자들이 경제력이 너무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좀 허다하죠. 대응도 못하고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너는 생계가 어려웠으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그냥 한 거 아니냐 라고 몰아가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자꾸
듣고 대답을 결론이 하게 나는 되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요. 네. 저희가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게 이렇게 다운돼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옛날에 그만해. 했던 사건들을 그만해. 조금씩 여기 있는 거 끄집어내야 되고 저기 있는 거 끄집어내다 보니까는 참 재미있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정달책이나 인출책 분들 부디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시면은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한테 가서 꼭 상의를 하시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간단한 솔루션이라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